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호김 전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지금 국회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면서 조금 전에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철수하고 국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지금 노란봉투법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초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일 동안 필리버스터와 강제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법안 통과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네.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내부 전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필리버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좀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168석이라는 초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전에 국회에서는 다 폐기되었던 네. 법들인데 이거를 밀어붙이는 그 이유,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철회를 하고 지금 바깥에서 지금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만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문제 그리고 방송 3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이라든지 거기에 또 2명의 검사 그리고 네. 향후에 여러 가지 국회 일정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당내 지도부가 고육지책으로 지금 그런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네. 지금 철회한 것인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네. 됩니다. 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느냐 이런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 네 가지 악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기능이 장시간 동안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이후에는 이것을 표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표결과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필리버스터 포기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얘기를 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탄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부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국민들한테 잘못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자체가 부당하다. 그리고 압도적인 숫자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었는데요. 그것들을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손익 판단을 한 거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보루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아마 건의할 거라 생각이 들고 예. 필리버스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일단락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민을 대의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건데 다시 네.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는 방식, 그리고 또 국민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사법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사회적 토론은 사라지게 되고, 소위 탄핵 문제와 관련된 이 방통위원장 문제로 전선이 옮겨지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못된 손익계산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초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함께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면서 지금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속속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방송 3법 중에 하나인 방송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방송문화진흥회법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투표에 들어갔고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쟁점 법안,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격렬하게 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어떤 일방적인 투표 참여 그리고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인해서 속속 지금 처리되는 모습인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조금 안타깝다고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3달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 장관급 내지는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추진한 것이 지금 3번째고, 아예 탄핵까지 간 경우가 만약에 방통위원장까지 하게 되면은 2번째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거대 다수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국회에서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이 통과했을 때 이미 지금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이 통과돼가지고 예를 든다면 KBS의 이사가 이렇게 늘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문제 제기를 이미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방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야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선거라든지 정치판에 있어서 언론이 주는 역할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면 자기 기득권을 지금 지킬 것인가에 지금 거의 매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권자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갖고 민주당이 그러한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입장을 간파해가지고 이동관 탄핵이라는 카드를 던져가지고 그동안 그 통과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하고 그 소위 방송 3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전술을 편 것이 아닌가. 물론 국민의힘에서 또 여기까지 생각했겠죠. 그래봤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결국은 이제 총선에서 여야를 심판하는 계기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둘 중에 어느 한 정당이 그래도 국가 사회의 미래를 보면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는 모습이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당파적인 이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양쪽이 다 싫다라는 그런 정치 혐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은 그것의 연원이라든지, 그럼 현재 지금 통과되어 있는 그 법의 문제라든지, 예를 든다면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파업의 그 뭐랄까 규제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늘려가지고 결국은 파업의 내용을 좀 더 관대하게 확대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폭력과 파괴 행위를 주되게 동반할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는다. 주되게라는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부수적으로 동반할 경우는 괜찮다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그 필리버스터링을 통해서 해야 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냥 무 자르듯이 한 번에 잘라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은 결과적으로는 애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에 대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동관 플러스 검사 2명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쟁점 법안으로 꼽혔던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로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건의를 수용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국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생략이 되니까 그 정쟁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법안은 이미 통과됐으니까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노조 활동을 최대한 위축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좀 풀어나가서 노조 활동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예를 들면 노조원 일부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파기환송한 내용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업을 아주 매우 폭넓게 예를 들면 허용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합니다만 액수가 매우 작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470억씩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리게 되면 노조가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 파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많은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노동 3권들을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거기에 반대한다면 소위 그런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정쟁화되고 둘로 갈라지게 되는 양태들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5일간의 대토론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소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게 저 같은 개인적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당초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필리버스터 철회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잡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표결이 다 끝나고 나면 법안 표결이 다 끝나고 나면 본회의가 끝나게 된다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폐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끝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논의를 해서 본회의를 다시 열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략을 세우겠죠.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향후에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서 대기업 노조와 하청업체의 노조와 그밖에 중소 자영업체의 노조의 불균형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마치 또 그 하청업체의 노조가 극한 상황에서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불법 노동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의 범위를 넓혀서 관대하게 인정해주겠다라는 상당히 묘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인정해준다는 자체가 물론 그들의 사회 안전망부터 확보해주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했을 때 매우 호전적인 노조 얘기가 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민생과도 관계가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런 활동이 무슨 기업의 사유재산권 그거 이전에 민생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없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또 여기에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 문제와 엮어지면서 또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인지 오해인지 그런 해석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이런 식의 전술이 국민의힘을 움직이게 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계산을 또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본회의가 조금 전에 산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회의가 지금 산회가 됐기 때문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자동으로 폐기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은 지금 분명히 국회의장에게 얘기를 해서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생각엔 굳이 강행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네. 그 본회의에 맞게 탄핵안들을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앞서서 예를 들면 강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몰아갈 필요는 좀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위원회에 한해서 준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권한들을 행사한 거고, 이후에 예를 들면 헌재에서는 이것이 중대한가 중대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오늘 내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할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 자체에서 더 정당성을 얻는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정당한 국민 여론 속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국민의힘은 이 정도까지 소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방탄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의도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인가 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까지 갔을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때 방통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가졌던 소위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강한 것이 아닌가를 오히려 입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행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필리버스터링을 포기를 하고 철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대통령께는 그거를 요청할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3법도 그렇습니다. 이 방송법이라는 것이 이 정권 차원에서는 이 방송사를 어떤 식으로든 장악해야 이것이 어떤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을 유지하고 또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쟁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 3법을 개정하는 지금 야권의 그 정치적인 이해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이미 다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고, 여당은 그 현상을 깨버리겠다라는 그거의 다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과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법 개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요원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장악하면 이것이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또는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장 그 사례가 지난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언론인들의 어떤 그 중립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언론인들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은 이것이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야당의 입법 강행과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반복되면서 전국 경색, 전국이 얼어붙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상당히 그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소위 합법적인 방식, 국회법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번번이 집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희 국회의 입법 활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 입법 활동이 무의미해진다는 건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아까 방송관법 말씀하셨는데 좀 올챙이 시절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야당일 때는 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거예요, 실제로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방송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독립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이렇게 주장했었고, 그다음 민주당이 야당 때 주장하는 거라면 두 정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할 지점이 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력을 잡으면 방송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방송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소위 좀 방송을 좀 독립적으로 행사시켰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요, 미래 상상되는 상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MB 시절에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장악을 했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이미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또 언론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파업을 통해서 이걸 막고자 노력을 해왔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 주역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다시 실행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번 참에는 과거 야당이 했던 자신들의 목소리만큼 그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면 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방송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건 권력을 더 유지하는 거라고 판단이 들면 국민들이 국회나 정당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리고 얼마나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권력이 휘둘리는 모습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여야가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합의점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했어야 되는 일은 예를 든다면은 지금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통과를 다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법들에는 파퓰리즘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그 법이 진행됐을 때 많은 그런 부작용이 따르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야가 의석수의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168석이라는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막 거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 왜 이것이 그렇게 제대로 된 법이라면 그 이전 국회에서는 폐기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좀 설명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이고요.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누가 더 잘못했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제가 여기 와서 그 무익한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방송법에 그 예를 든다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지배구조를 완전히 그 노조들이 그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노조는 정치적 색채가 분명합니다. 진영이 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은 중립이냐.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방송의 중립과 자유로운 그리고 아주 그 다양한 컨텐츠를 위한 개정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냐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24시간으로 만약에 강제 종결이 되면 24시간밖에 못하는 건데 24시간으로 그 제한됐다 하더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걸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철회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본회의는 산회가 됐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지 않으면 폐기가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처리하겠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다시 보고를 하는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서 보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상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이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탄핵을 야당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행정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판정의 주체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특히 과방위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했었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6가지 사례를 들면서 탄핵의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무슨 고민정 의원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소위 헌재가 나중에 그런 판정을 내린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이 법률적으로 판단할 주체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해당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뭐 본인 스스로가 이게 예를 들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중대하지 않다. 본인이 무슨 법률가도 아닌데 정부에서 그런 식의 좀 오만한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면 그것이 아무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결정으로, 국회의 권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시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뭐 탄핵이 된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탄핵이 돼서 6개월 내에 헌재에서 판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될 사항들을 미리 저렇게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내용들을 쭉 보니까 방통위에서 한 행위들 자체가 매우 제가 볼 때 이례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KBS 사장 선임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를 들면 그냥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들을 동원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되는지 더 설명할 필요는 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은 이동관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한 이동관 위원장의 주장은 맞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의 언론 질서와 정치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다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자당과 관련한 부정적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면 그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초당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동관 위원장을 이렇게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계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 2명을 어디다 얹어가지고 지금 3명이 지금 탄핵을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회 의결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검사 한 사람 이정석 검사 같은 네. 경우는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네.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 의도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의힘 쪽 인사들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한동훈 장관을 탄핵으로 밀어붙이자니 밀어붙여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상황에서 그냥 그걸 접고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아마 그 방통위원장을 지금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의혹 행위에 대해서 제시하면 내가 그런 거 한 적 있어? 할 테면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하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한동훈을 쑥 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동관 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그 임명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흔들어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 야당은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그 국민들 그리고 무당층은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어떤 방송통신상의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동관 위원장이 좀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상법이 뭐 가짜뉴스 관련된 법안이 아니거든요. 지배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갑자기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측면들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가짜뉴스가 진짜 문제가 많다면 여야에게 제안을 하셔야죠. 가짜뉴스를 여야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토론을 해서 우리에게 안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본인에 대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좀 매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제 이정섭 검사 말씀하셨는데 뭐 그분과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제기한 거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에 대한 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검사가 매우 위중한 사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밝혀졌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한다면 거기서 탄핵하는 건 저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가짜 뉴스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언론의 뭐 자유를 심히 제약한다라는 식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짜 뉴스는 여야가 공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앞서 정 의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아예 이제 안건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내부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부분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분하고 내부에 제가 법률에서 검토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명징하다고 좀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확인이 되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중대한 중대성이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 제가 볼 때 좀 이견들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좀 정무적 판단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그런 거 있겠죠. 저 민주당 공식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선거의 얼굴로서 나와서 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좀 판단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일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했을 때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이 이제 6개월 내에 어떤 그 결과가 현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점과 타이밍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에서 제외한 것 같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앞서서 간첩 조작과 관련해서 검사 한 명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번에 또 검사 2명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과 관련된 어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부분들 발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주 안 좋은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탄핵을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결국은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생각할 문제가 많은데 민주당의 그런 어떤 행위가 과연 그 국민들이나 또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지원을 해주는 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반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탄핵하는 그러한 어떤 그 태도 이것 자체도 실제로 그 입법으로서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민주당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초거대 야당이니까는 그렇게 마치도 그 제압하듯이 상대 당을 이런 식으로 그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 탄핵도 못 시키고 그 스타일만 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자신이 있어서 탄핵을 안 시킨 게 아니라요. 애초부터 한동훈 장관이 그 총선에 나올까봐 탄핵시키겠다라고 자신들의 전략 전술을 또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선택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정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민주당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러한 식의 어떤 탄핵을 남발한다든지 또는 민주당 일변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을 막 밀어붙인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내년 총선에 분명한 심판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경우는 과거에는 좀 많지 않았었는데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직접적으로 좀 추진하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정부가 소위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개입들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사례들은 야당 당대표를 전례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압수수색 및 예를 들면 영장 청구를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소위 그 국가 권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 그런 사유화 과정에서 검찰은 정적 중립으로서 검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어떤 자기의 수사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다 아시겠습니다.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내부 식구들에 대해서는 거기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는 제어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저희 검찰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쐐기를 박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국회의 결정 자체가 만약에 6개월 이후에 헌재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나온다면 저는 그것은 검찰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전 당연히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권한을 행사했던 민주당이 국민에게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홍립 전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